바람으로 예쁘게 빛나고. 네, 광주문화재단의 2023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인권 포럼의 플로어 토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토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앞서 발언해주신 교수님, 청소년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 플로어 토론 교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6명의 청소년 이야기, 10대와 20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좀 들었고요. 사실 우리 학과에서 매번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그 표현을 썼는데 당사자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6명의 친구들이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경험이 갖고 있는 설득력이야말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말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삶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 그 몸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아우라가 있는데 그 아우라는 보이지 않는 설득력이 있고 그 설득력은 감동까지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제대로 그 아우라에 설득과 감동을 받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자분들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발언했던 순서대로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그냥 시시콜콜한 질문들 몇 가지 드리고 순서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청소년 튤립연대 한성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스테레오 타입을 넘어서는 어떤 그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에 갇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편견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성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뭐 흔히 박혀 있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한편으로 뭐 편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뭐 편견을 갖냐 안 갖냐랑 별개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어떻게 그들과 가닿을 수 있는 가교를 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편견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넘어서 그러면 뭐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떤 기획과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어떤 실천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스테레오 타입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뭐 이들과 함께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은 하기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방안이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에서 출발한 게 무지의 교실이었고, 그들과 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공간을 만들어야만 스테레오 타입을 넘고 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지의 교실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소수자들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또 소수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수자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그걸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소수자 단체로서에도 과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한성님께 질문 있으실까요? 이 스테레오 타입이란 게 어떤 건가요? 스테레오 타입이 어떤 건지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논하기 전에 트랜스젠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사회에서 제가 스테레오 타입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낯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나 그나 좀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좀 주로 말한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트랜스젠더를 검색해 보면 하나같이 다 성매매 이야기 나오고 기본적으로 아니면 다 성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쟤네는 이제 그냥 뭐가 되고 싶은 뭐인 거다. 그냥 쟤네는 그래가지고 맨날 다 정신병 걸려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이런 스테레오 타입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당연히 거짓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이제 실제가 아닌 경우도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도 되게 적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들 다 정신병 걸려 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다 이상하다 이런 글들 되게 많이 봤었는데 트랜스젠더 정신병이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요. 당연히 다 정신병자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자체를 정신병으로 매도하는 건 나쁜 일이죠. 근데 그와 별개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정신적 소외를 겪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막 집 밖에서 맨날 낯선 사람들과 낯설게 어울리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정신병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는 게 저는 단순히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소수자를 볼 때건 장애인이건 아니면 성소수자 중에서도 다른 집단이건 이주민이건 그런 집단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네, 없으시면 학교 밖 성소수자들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발판이 무지개 교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다음 코스튬 플레이 동아리 스카이코드 소속 김나영 청소년에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튬 플레이가 문란한 취미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음란물에서 코스튬 플레이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걸로 익히 알고 있는데 음란물에서 비춰지는 코스튬 플레이와 김나연 청소년이 즐기고 있는 코스튬 플레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음란물에서 비춰주는 코스튬 플레이와 저희가 하는 코스튬 플레이에는 의도 자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음란물에서 비춰주는 코스튬 플레이는 그 성적인 의도를 분명히 명확히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그런 의도를 명확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코스튬 플레이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그 캐릭터를 따라하고 싶은 그 캐릭터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코스튬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청소년에게 질문 기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 번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코스튬 플레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 코스튬을 분장을 하고 거의 댄스나 아니면 사진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외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들이 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댄스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댄스 커버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코스튬 플레이어 분들도 계시고 또한 상업적으로 그런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페이를 받는 그런 모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떠한 분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오늘 어제부터 해서 부산에서 지금 지스타 행사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상업적 코스튬 플레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페이를 받고 게임을 홍보하는 모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다음 인권 동아리 세렌디피티 유서연 청소년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들어서 알려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세렌디피티의 뜻이 뭔가요? 네, 세렌디피티 청소년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봉선 청소년 문화의 소속되어 있는데요. 제 담당 청소년이에요. 세렌디피티의 뜻은 뜻밖의 발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인권 동아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다는 뜻으로 세렌디피티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불법 촬영에 대한 개정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동아리에서 정하신 그 개정안들이 그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동아리에서 했던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에서 개정안을 여러 행사 같은 데에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저희 청소년들은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생각을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행사에서 더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불법 촬영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약하다고 더 개정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의견들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저희 다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 주제로 발표해 주셨던 윤싱아 청소년에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알려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질문을 좋아하시는. 그 학업 중단자라는 차별적 용어를 고치는 인터뷰나 영상 제작 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학업 중단자라는 이런 차별적 용어를 고침으로써 가지는 말의 효능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단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왜 학업 중단자라고 불려야 하나 하는 당사자로서의 그 단어가 옳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가 있을 때 단어가 약간 의미가 잘못되었잖아요.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학업을 중단했다라고 함으로써 약간 학업 중단자들 그러면은 학업도 중단하고 있는데 왜 지원해줘야 하지? 하면서 좀 지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거나 그럼 너 학업 중단하고 있으니까 지원 안 해줄게 하는 논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학업 중단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안교육을 받고 있거나 여러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업 중단자라는 단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과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동아리 할 때 했던 것처럼 그 팀원들과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팀원들 모두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김유진 청소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도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살기 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네. 네, 저도 하겠습니다. 그 지혜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실은 이제 뭐 동아리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스터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이번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그 전에부터 나름의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유네스코 마스터즈 활동의 근거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건지 또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이 마스터즈 활동과 별개로 하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이게 된 팀인데 그 전부터 각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겪는 불편함 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급식비는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받는 건데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급식비가 불안정하거나 급식비를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시설 자체도 너무 좋지 않고 뭐 학비도 엄청 부모님들이 많은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모이지 않았는데도 모여가지고 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 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모여서 활동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앞으로 활동을 더 이어나가진 않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이 뭐 앞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또 부당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태도를 가지겠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가지고 만난 담벼락 팀인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 대표로 해외 발표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광주학생관현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율 청소년에게 질문 있으신 분 계시다면 손 들어서 알려주시면. 네. 따로 단체에 소속되어서 이제 관현악단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의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희 단체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작년까지 악단을 계시던 분은 다른 다문화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 전전 악장분도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겸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네. 관현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관현악에 관심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닌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공연의 기회를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단체가 있다,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오디션을 보고 관현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단지 공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작한 관현악이었지만 현재는 더 제가 좋아해서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삶에 녹여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마이크 한 번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연주자로서 경험과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클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만큼 그리고 그 클래식 연주자가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 클래식 연주자로서의 받는 시선이나 그런 경험에 있는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주변에 기타나 노래, 보컬, 드럼을 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 바이올린 자체도 일단 희귀하지만 더 희귀한 금관이나 튜바, 트럼본, 바순 같은 악기들은 일단 공연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공연을
공연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축제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밴드 공연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클래식 같은 공연은 많이 하기 힘들 거예요. 일단 가요를 연주한다 보다는 옛날 음악,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우는 음악을 연주한다는 분위기가 박혀 있어서 첫 번째로는 곡 장르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공연 기회가 적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관현악 연주자에게 더 많은 공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저희 다음 마지막 김유진 청소년에게 질문 기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동아리 도담도담 소속 김유진 청소년에게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알려주시면 질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모집을 해도 사실 인원이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를 이제 지원해주는 청소년 기관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 기관들에게 혹시 청소년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동아리는 인원만 모이면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원이 최소 3명 이상은 되어야지 동아리의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각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학교 등에서 동아리를 보는 시선 자체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도 동아리를 생각할 때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동아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동아리 그거 인권 동아리처럼 좀 커다랗고 거창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소박한 일을 하면서 동아리가 대체 어떤 효능이 있냐라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든 아니면 강연이든 동아리 홍보나 동아리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여러 번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동아리 경험을 할 때 영화 감상 동아리 혹시 아시나요? 그냥 영화만 보고 끝나는 동아리인데요. 사실 이 동아리가 수요가 제일 많은 이유는 그나마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학교 측에서도 동아리를 들으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동아리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에 따른 동아리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는 사실 많은 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홍보를 해도 청소년들에게 닿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청소년들이 시설 내에 있는 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시설에 방문차 왔을 때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림으로써 청소년들이 동아리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아리의 힘을 청소년 관련 종사자,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네. 동아리 팀명이 도담도담인데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도담도담 하면 혹시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약간 조금 도담, 토닥, 약간 도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약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하고도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동아리 활동이 저희는 사실 그림을 주로 하고 있는 놀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역시 포함되어 있지만 그림을 휴식처럼 여기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 모두에게 편안하고 휴식 같은 그런 활동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도담도담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같이 도담도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인 질문 네, 없으시면 연결해서 네,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 도담도담 활동이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혹시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지금 나이로는 흔히 말하는 고등학생 나이는 아닌 거잖아요. 성인 나이 후기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 도담도담 말고 다른 경험, 또 그때 경험과 지금 경험의 뭐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는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과 후에서도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줄었어요. 제가 원하는 관심사를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선생님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그냥 영화 틀어주고 놀아라 라는 게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다른 영화를 틀어놓고 그 시간을 때우는 동아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사실 처음 1, 2년은 그냥 영화 감상 동아리였어요. 영화 감상 동아리였는데 이제 3년 때는 저희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시간 2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했고 그게 저희는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서 미술 관련 공모전을 출품하는 동아리를 학교에서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요. 그 동아리가 저희가 부탁해서 만들어진 동아리라서 아직까지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3학년을 떠올렸을 때 그 동아리에서 있었던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서 각각 수상을 한 번씩 하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의 기쁨? 그게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처음에 했던 고3의 그 동아리 활동이 성공한 후에 그래서 사실 동아리 제안이 고3 후반쯤에 왔을 때 부담도 됐지만 그거를 바로 수락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그 고등학교 3학년의 공모전 동아리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활동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고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추가적으로 발언자분들 상관없이 생각나신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만 더 받아보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발언자분들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없으시면 네. 김 교수님, 네.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코로나 시대에 지금의 대학생들의 경우는 실은 완전히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이런 학교 활동이 거의 단절돼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실제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 제자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에 대한 동아리 뭐 나름의 이런 움직임들 또는 그런 단절된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의 특히나 청소년을 전공한 친구들의 또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제가 싱아 양한테 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네, 저 사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올해 3월 초에 3월 첫째 주인데요. 저희가 연구실에 있는데 연구실을 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항상.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 셋이 등장을 했어요. 위아래로 포개져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보면서 여기가 교수 연구실이야. 이러서 그래서 사라지길래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잠깐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복도에서 다른 선배들의 강의를 뒤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1학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1학년들은
고등학교를 점프한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를 그냥 넘어간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오니까 교수 연구실도 궁금하고 강의하는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막 혼자 웃었는데, 이 친구들과 올해 1년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좀 너무 단언적인 표현인 것 같고, 다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위축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직 끼나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포텐이 있는데,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동아리, 학생 자치 활동, 또 수학여행, 졸업여행 이런 거 같아요. 방과 후 활동. 근데 이런 것들이 스킵이 됐거나 아니면 아주 과소하게 경험을 해서 지금 1학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교수들이나 또 선배나 저희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무조건 1학년들한테 밀착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경험을 많이 해라 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서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싱아 양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또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는 코멘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제가 법령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이 왜 없냐라고 하는 거는 법령마다 제정 취지나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법제처에 들어가보면 입법 취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위탁형 대안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그 지원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데 사실 아까 문제 제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거예요. 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교육기본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논리를 잡아가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이름도 본인들이 맞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대단히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현재 재학 중인데요.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 동기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배님들과 더욱 소통하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싱아 청소년에게도 이제 질문 코멘트 해주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더 좋은 발표 자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7분, 특히 바쁜 시간 내어 용기 내어 함께해 주신 6명의 청소년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어 토론까지 오늘 마련된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디지털 시대 청소년 인권과 문화 다양성 실천을 위하여 청소년 인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저는 사회자 서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